30년째 음악 평론으로 몰입을 하면서 기쁨을 만끽해온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신 분, 굉장히 행복한 분이시죠? 네. 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를 모십니다.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아이, 죽었어요. 아우,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 대단한 평론가이신데 KTX 타고 오셨어요? 네. 아, 저도 KTX 타고 왔는데 오면서 나는 그냥 신문 보느라고 그냥 네. 여긴 오송입니다. 여긴 대전입니다. 딱 그러는데 뭐 음악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학창 시절 음악으로 위로를 받던 소녀는 음악 평론가를 꿈꿨고 집념과 열정으로 30여 년째 음악 평론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의 이름 석자는 신뢰도 높은 비평가로 기억되며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음반을 받으면 설레고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열혈 청년 임진모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평론가 임진모입니다. 네. 저는 평생 음악만 해와서 다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일단 제 자신이 어렸을 때 만성적으로 저는 열등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몸도 약했고요. 늘 방 안에만 있는 그런 어린이였었는데 음악이 저를 씩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학생들이 뻗어나가는데 가장 유용한 성장의 도구가 저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도요. 음악을 놓는 순간 사실상 거의 밥숟가락 놓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택시를 타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악 좀 꺼줘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음악 꺼달라거나 또는 줄여달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젊지 않다.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음악이 듣기 싫어지거든요. 그거를 회복해야지 그 젊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음악으로 우리 서로 간 세대가 대화하고 화합하고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음악 얘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여기 계신 어른들이 너무 잘 아는 조용필입니다. 네. 근데 조용필은 우리가 항상 가왕으로 생각해서요. 나이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용필의 나이는 놀랍게도 50년생입니다. 50년생이면 올해 나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5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66세입니다. 솔직히 66세면요. 옛날에는 거의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40살 넘어서 현장에서 히트곡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30대 히트곡을 마지막으로 내요. 그런데 조용필은 재작년 2013년 4월에 바운스라는 히트곡을 냈습니다. 아시죠? 네. 바운스가 조용필 노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조용필의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64세라는 거. 지금 공무원도 정년퇴직이 60세입니다. 64세에 히트곡을 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용필이 64세에 바운스라는 히트곡을 낸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 노래는 음원 차트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앨범의 두 번째 곡인 헬로우도 음원 차트에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린 학생이 앉아있는데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어머님들은 조용필의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1등 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보세요.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운로딩을 했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했다는 얘기죠. 솔직히 제 나이에
여기 어머님 나이에 다운로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누가 들었다는 거죠? 10대, 20대가 들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도 사실은 막내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중2였습니다. 중2가 어떤 세대인지 아시죠? 네? 질풍노도의 나이. 중2인데 중학교 2학년 한창 엑소를 좋아하고 인피니트 좋아하고 블락비를 좋아하고 비욘에이퍼를 좋아하고 BAP를 좋아할 이 중학교 2학년 애가 2013년 4월에는요 한 달 내내 조용필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아빠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데 좀 늙게 들리지 않아요? 늙게 들리지 않아? 라고 제가 딸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이돌 가수 음악 듣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얘기, 우리 반의 애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아유 조용필 아저씨 대박 났네. 그토록 원한 게 뭐였냐. 젊은 세대에게 간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지금의 히트곡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용필 입장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목표로 삼고 그렇게 원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을 겁니다.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고 싶어도 영 제네레이션과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용필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인데 조용필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트로트 기운이 다 있어요. 그게 포크적인 노래든 소울적인 노래든 컨트리든 어떤 형태든 약간의 트로트 기운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갖다가 뽕끼라고 하죠. 약간의 뽕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들어보면 조용필은 항상 뽕끼가 퍼져 있어요. 심지어 친구여 아시죠? 친구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멋진 노래라서 그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최초의 대중가요입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자, 이걸 누가 뽕짝이라고 그러고 누가 트로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뽕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꿈도 그렇고 모든 곡이 그래요. 그러니 아예 트로트라고 취입한 노래 허공이라든가 과거의 돌아요 부산항에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조용필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휘감았어요. 이 뽕짝 기운. 이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의 뭐랄까요? 정서를 갖다 휘감았다 할까? 그거를 못 잊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했다가는 10대, 20대가 듣겠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어른들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사실 바운스라는 노래는요, 어른들한테는 가슴에 와닿는 곡이 아니에요. 제가 바운스가 한창 히트될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운전하면서 바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필이 애들 음악을 했어. 그런데 바로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필이 10대와 20대 젊은 세대와 끈을 맺기 위해서 요즘 말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 작곡가의 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그 앨범에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외국 곡입니다. 왜 외국 곡을 받았느냐. 우리나라 곡을 받으면 잘못하면 뽕끼가 나올까 봐. 그래서 바운스나 헬로가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와닿지 않은 곡인데 젊은 애들한테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아이돌 그룹 음악 듣는 것만큼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운스 앨범을 냈을 때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조용필 인생에서 드라마틱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 자기의 특기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은 고집하고 그거를 밀고 갑니다. 근데 조용필은 과감하게 그걸 부수고 10대와 20대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 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조용필 씨가 2013년만큼 돈을 많이 번 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옛날 스타일대로 그대로 고집했으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남북이 분단돼 있죠. 그리고 선거 때문에 나타나지만 동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좌우가 충돌하고 있고 빈부격차도 극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대치가 있고 또 반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앞으로 좀먹을 갈등은 뭐냐? 세대 갈등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50대, 60대 어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조금은 약간은 억압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의 답답함이 축적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우리나라 젊었을 때 본인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빛을 낼 수 있었어요. 그죠? 자기 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모든 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지만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셨죠? 개천에서 욕나요? 학원비도 안 내놓고 애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돈 한 푼 없는 친구가 서울에 와서 유학하면서도 떳떳하게 지금 대기업의 고위 간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50대, 60대 어른들이 밑에 세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제자이면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20대 여자 제자죠.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요즘 20대 여자들한테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20대 여자들을 벌 줄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 회식 때 50대 부장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0대 부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는 2주 전 회식 때 한 얘기야.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도로 꼰대라고 하죠. 지천에 널렸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답답한 기성세대들이.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음악평론가가 꿈입니다. 멋있진 않지만 당당했죠.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꿈이 뭐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이요. 취업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몸속에 배어 있어요. 어떤 영화 제목을 따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 세대. 그게 지금 20대입니다. 10대도 불안 덩어리예요. 입시애죠. 우리 젊은 친구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10대는 입시애, 20대는 입사애. 근데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 어른들하고 선을 긋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짜 비아냥거리는 도로 내가 꼰대냐 아니냐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이 보여요. 젊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것만 늘어놓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 앞에서 내가 실패한 얘기, 내가 고통스러웠던 얘기, 이거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어른이 아닌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조용필은 이걸 알았어요. 음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젊은 세대에게 간다. 조용필의 팬은 누구죠? 50대, 60대죠.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한 게 아니라 10대, 20대를 음악을 했다는 거. 배신입니까? 음악은 배신이 없어요. 월급은 배신이 있어. 음악은 배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필이 한 얘기 중에서 새로운 나,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거 해주면
추억에 잠기고 하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꾸 요즘 거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절대 택시 타서 음악 꺼.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엑소 아세요? 저 EXO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엑소 지금 위에 저 좀 더 푸른 색깔을 그 멤버들이 엑소 K고요. 그 밑에가 엑소 M이에요. 여기서 M이 뭐 해준 말이냐면 만다린의 M자거든요. 만다린이 중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팀, 중국팀을 둘로 나눠서 키웠어요. 근데 으르렁 할 때는 두 개를 합쳤죠. 저도 지금 저거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진 항상 보여줄 때마다 그 50대, 60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위에 쟤들 똑같은 애들 아니야? 구분이 안 돼요, 나이 먹으면. 그죠? 밑에서 이제 저 크리스하고 루한이라는 두 중국 멤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갔어도 10명이에요. 10명을 어떻게 외워요? 구분하세요?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70년대에 항상 TV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정윤이, 장미, 유지인을 구별을 못해. 분명히 유진인데 제 장미안이니 이러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엑소의 멤버들을 모르더라도 엑소의 노래가 으르렁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오버도스 중독이 히트됐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성세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젊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가장 이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우수하냐? 바로 음악입니다. 근데 억지로 엑소 노래 으르렁과 중독을 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 좋아했어요? 조용필? 이선희? 아니면 김광석? 아니면 김현식? 그거 얘기하세요. 나는 김현식 노래 내 사랑 내 곁에가 좋아. 나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이게 좋아. 그거 들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무시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는 어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굳이 막 요즘 거를 파고해서 그거 안다고 해서 젊은 감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했던 것도 하고 또 요즘 음악대도 관심을 갖고 저는 그게 세대가 화합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세대 동행의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대학생들 강의하거나 10대, 20대들 강의할 때는 또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혼을 냅니다. 저 이렇게 혼내죠. 뭐? 회식 때 50대 부장 옆에 앉히는 게 형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한 어른이라고 꼰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뽑아주고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준 거예요. 맞죠?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절대로 어른들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답답해서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어떤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꾸 어른들하고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접근이 아주 중요해요. 아이유 아시대요? 아이유가 최고 인기를 누리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유도 위험한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유가 잘한 거는요, 저렇게 어른들하고 어울려요. 물론 김광석하고는 저건 CF에서 편집을 한 건데요. 진짜로 2014년 가장 큰 히트곡 중에 하나가 너의 한마디 말도 내게는 이거 너의 의미. 김청한 53세입니다. 53년생이에요. 저렇게 어른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어요? 93년생 아이가? 아이유가 돋보이는 이유는 저렇게 어른들하고 막 만나요. 양희은하고 같이 취입하고 최백호랑 취입을 했어요. 지금도 옛날 노래 딱 부르는 장면에 아이유가 딱 쓰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가수들이 하면 어색해요. 아이유가 정말 잘한 거는 위를 받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올드 제네레이션을 과감하게 보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자꾸 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음악이 할 수 있는 최고 지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거를 실천에 옮겨서 젊은 사람과 음악으로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엄마랑 기꺼이 음악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세요. 자,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